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 지금 현재 자기가 우리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 수락 연설한 후에 그의 연설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경제 정책의 모토는 drill, baby drill. 우리 전부 이제는 그 사랑하는 우리 석유를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합시다.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번에 여러분께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미송 TV의 목적은 우리가 그 모든 그 변화무쌍한 이 세계를 살면서 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좀 더 성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아마 쓰시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저격 후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Fight, fight, fight.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그 말은 자기가 저격당한 것에 대해서 저격범이 아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누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컨젝처가 있습니다. 저번에 나눴다시피 이제 세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뭐 딥스라는 소문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 조작이다. 그건 뭡니까? 우리 그 비밀 경호원 그 조작이다. 그 안에서 뭐 근데 그것도 완전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외국에 관여가 있었다. 뭐 이런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그가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 살은 것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그 감성적으로 이제 미국인들한테 호소해서 감성적인 동의를 많이 받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대단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이며 또 전번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민주당 여러분들이요.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 동의해달라. 나에게 4년을 달라.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아니 Make America Great을 하는 거. 미국을 위대하는 게 왜 잘못이냐. 그게 왜 죄냐. 하는 굉장한 그 어필을 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그가 한 말 중에서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대부분 그의 연설을 들으셨겠지만 그 중간에 보면은요. 현 바이든 정부가 일으킨 전쟁 중에 이런 전쟁들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among all the wars 그 바이든 정부가 관여된 전쟁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포함하여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우리한테 그 미지수 뭡니까 우리가 그 약간 그 헷갈리게 하면서 하는 그런 그 누앙스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그 6월 중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핵 잠수함을 저기 플로리다 남쪽에 띄웠죠.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나토와 EU에서 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다가 빨리 그 뭐야 단거리 미사일을 띄울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폭격할 수 있도록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죠. 북한 방문. 그래서 ICBM을 띄울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플로리다 밑에 가서 잠수함이 나타났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싸울 의사가 없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남겨달라. 우리가 약속한 대로 어디서 약속했죠? 민스크 조약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옐친과 우리가 그 공산 그탈 소련을 할 적에 소련이 이제 붕괴됐을 적에 서방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서방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토에 또 가입을 신청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토 당했습니다. 근데 왜 비토를 당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결국에는 서방의 우리가 흔히 G7이라는 나라는
러시아를 우방으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정책의 외교 정책에서 바이든 정권 때 만들어진 혹은 발발한 두 가지 전쟁,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상상의 추측의 그 여유를 남겨두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서 난 가자 습격 10월 7일 2023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었더라면 절대로 안 일어났을 전쟁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첫날 phone call away 전화로서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쟁 마무리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스터 오르반이 헝가리에서 유로피안 그 인디펜던스 매니페스토라는 것을 발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나토에 참여한 후에 어디로 날아갔죠? 이제 그 트럼프한테로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럽의 6월 9일 날그 펼쳐진 그 집행된 유럽의 선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당선됐으냐? 반전쟁, 반이민. 근데 그 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민은 뭐냐면은 그 전쟁으로부터 한 그 나머지 난민들의 유입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EU가 우리에게 명령해준 코타, 그 사람의 그 나라마다 할당해준 그 난민의 수용을 거부한다.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유럽이 반기를 들어서 결국에는 EU와 나토의 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연료난도 있고 식량난도 있고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독일도 또 돈을 더 보내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오늘 7월 20일 날짜로 트럼프가 뭘 발표했죠? 젤렌스키가 이제는 그 대통령의 대선 주자로 나온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전쟁을 겪고 있는데 많은 희생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전쟁을 종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어떤 측면에서 중요합니까?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린 대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페이퍼시 서로마 제국의 교황권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 즉 오소닥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 나라가 대부분 오소닥스였죠. 그들의 충돌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충돌은 자원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 농사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것을 흡수했을 때 이 서구의 파워라는 것은 invincible 이거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도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끝말에 그 일본을 물리칠 때도 어떻게 일본을 전쟁터에 끌어들였습니까? 그것도 역시 유도된 전쟁이었는데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해전에서 맞전을 붙잡 그래서 이제 끌어낸 게 무엇입니까? 석유 봉쇄였습니다. 싱가포르 그 석유 유통선을 끊어버렸죠, 미국이. 그래서 일본에게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싸우느냐 죽느냐. 어차피 죽을 바에 싸우고 죽자 이게 돌아죠. 그래서 하와이를 12월 말에 흑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어서 그 끔찍한 과달카날의 피 흘림 이오지마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미국이 졌습니다. 왜냐 그때 일본이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느냐. 항공모함이 10대였어요. 미국이 8대인가 9대입니다. 그리고 가미가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싸워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후방 차단, 석유 차단, 고무 차단. 그 다음에 군인들을 다시 부상당한 군인들을 다시 빨리 치료해서 전선에 다시 투입하는 후방 인력선 차단 이것이 이제 그들의 전법이었습니다.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누가 메가드가 나와서 남진아이를 컷오프 시켜서 공우 수출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그 북쪽으로 계속 전진을 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유턴을 해서 미국이 이기는 이런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도 특히 태평양 전쟁을 보시면 일본의 막강한 해상력이 1941년도에 얼마나 대단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도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뭡니까 항공모함을 만들지 못하게 했지만 다시 항공모함으로 바꿀 수 있게끔 자위대가 회복됐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이제 미국의 1차 태평양 방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냉전은 이제 1945년까지는 우방이었던 러시아. 그때는 왜 우방이었을까요? 그때는 독일 자국 그 서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황제권을 다툰 전쟁에서 이제는 독일이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제는 유럽을 다 점유하고 이제 영국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럴 적에 영국에서 처칠과 트루만 그때는 루즈벨트였죠. 만나서 이제 포츠담 회담을 1944년에 열어서 너는 동부에서 쳐들어오고 나는 놀만디에서 상륙하겠다. 그래서 그 회담이 테헤란 회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까지는 우방이었는데 그때 스탈린은 엄청난 사람을 이미 죽인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었어요. 근데 유럽에는 너무 절실한 우방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실은 1차, 2차 세계대전은 무엇입니까? 서로마 제국 간의 각축전쟁이었다. 냉전은 무엇입니까? 우선 동로마, 서로마의 각축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로마, 서로마 충돌이 있어서 충돌점이 어딘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클라인그라드, 폴란드 바로 북쪽에 우리가 발티라고 합니다. 그다 이제 군함을 댈 수 있죠. 혹은 상선을. 두 번째는 뭡니까? 크리미아, 우크라이나 지금 뭡니까? 바로 그 흑해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태평양. 태평양은 바로 블라디보스톡이죠. 그게 이제 러시아의 횡단 철도 TSR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1916년에 완성될 때는 원웨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죠. 사람만 죽었죠. 원웨이 왔다가 또 미국 왔다가 또 더블 출발해야 되니까 지금 투웨이가 돼서 사실은 이걸 갖다 TSR을 슈퍼 스피드로 할 경우에는 태평양 블라디보스톡에서 대서양까지 클라인그라드까지 모스크바까지 어떻게 됩니까? 모스크바는 제2, 제3의 로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17시간에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로지스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장점은 수산자원, 임산자원, 농산자원, 지하자원 없는 게 없어요. TSR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죠. 그래서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1971년에 키워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는 전략이 이제 많이 전략적인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섹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국의 유럽의 그 기름난 그리고 그다음에 석유값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올라가는 이제 그 스스로의 그 뭡니까 약화시키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면서 유럽이 굉장히 경제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소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지금 크리미아로 가는 입구를 다 돈바스 남쪽으로 다 차지를 했죠.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는 러시아 말을 하는 동네라서 우크라이나 말을 안 써요. 그래서 2014년서부터 그 프락티 정부가 특히 RFK에 의하면 미국 그 빅토리아 놀란이 세운 프락티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해달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뭐 밀리터리 소식통과 그리고 다른 또 reliable 소식통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8년 후에는 이제 마침내 우리 그 푸틴이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토에 가입을 시키겠다라는 선언과 즉각 이제 프리엠프티브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엠프티브 직후에 2022년 4월 달에
어디서 만났으니까 거기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나서 평화 조약을 했어요. 그때는 희생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 조약을 누가 깼습니까? 보리스 존슨, 바이든이 깼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제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 깨물어 말미암아 지금까지 약 50만 명, 60만 명 군인이 사망하고 많은 그 손해가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푸틴은 계속해서 이제는 푸틴의 구미에 맞는 평화 조약을 원했지만 젤렌스키가 거부하고 또 나토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그럼 하루 만에 어떻게 끝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전쟁은 평화의 전쟁이 아니다. 자유의 전쟁이 아니다. 인권의 전쟁이 아니다. 이건 자원 전쟁이다. 석유를 놓고 뭡니까? 지하 자원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석유예요. 트럼프가 석유를 마음대로 파내겠다 하는 순간 뭐 이제는 뭡니까? 경쟁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희석 가치가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의 의미가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이게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IS 컨트리들을 나토로 영입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토가 어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는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고 성서적인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로마적의 두 다리가 똑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는 이퀄라이즈 돼서 이제 그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 dominance policy 힘에 의한 그 균형 보다는 멀티폴라로 이제 변해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멀티폴라를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되 미국의 superiority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너무나 급한 선언이었습니다. 왜 급하냐? 2024년 10월 달에 브릭스에 있는 나라, 인도, 그 다음에 그 중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밖에 브릭스에 조인한 수십 개의 국가들이 다 기름 생산국이에요. 그들이 만나서 이제 US 달러로 결제를 안 하겠다. 사우디처럼 우리는 결제를 우리 돈으로 하겠다. 우리의 공동통화를 만들자. 이러면 우리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낙동강 이제 오리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자체로 석유를 생산해서 이제는 스스로의 경제를 낼 수가 가능한 나라이지만 350 million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몇 분의 1입니까? 지금 이제 3 billion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와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합치면 이건 세 발의 피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젊은 생산 인구, 그 다음에 소비 인구, 그리고 유통이 가능한 자원이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영국은 섬나라로 필요가 없게가 되죠. 그러면 G7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빨리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는 건 석유 가치를 내려야 돼요. 희석 가치를 내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Drill, baby, drill. 이건 굉장한 외교 정책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석유에 대한 전쟁이 없어지고 이제 유럽으로 석유를 공식적으로 누가 팔 수 있어요? 미국이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전쟁은 정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할 필요 없죠. 두 개씩 물건을 사야 됩니다. 미국에서 사야 되죠.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이 순간이 오고 있는데 정말 그는 천재적인 비즈니스 전략가로서 이제 석유를 공급하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국 내 석유값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석유를 공급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에는 많은 정쟁들이 이제는 의미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동의 전쟁이 어디서 났습니까? 석유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는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Green, New Scam을 없애겠다. 야, 탄소권 때문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석유를 못 파기를 갖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런 인조로 창조된 희석 가치를 배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석유를 얼마든지 공급하겠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자원을 갖기 위한, 특히 석유 자원을 갖기 위한 전쟁의 가치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젤렌스키는 트럼프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이미 선고를 했어요. 나토의 탈퇴는 불가능하다. 상원과 하원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트럼프가 나토에 탈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토를 탈퇴하지 아니할지라도 나토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다면 나토는 별로 힘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1945년 이후로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구에서 우크라이나 저기 뭐까지 너무 멀어요. 그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유럽의 모든 전쟁사는 어디로 일어났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왔다 갔다. 그 이유는 어떻게 했습니까? 500년 동안 저기 남미로 아시아로 가서 이제는 그들을 원자재를 약탈하는 식민지 정책을 썼죠.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지나가는 다리는 더 이상 새로운 탱크가 지나갈 수 없어요. 무게를 감당을 못해. 지금 어떤 전쟁입니까? 핵 전쟁이죠. 핵 전쟁과 또 뭐냐면 슈퍼 소닉스, 하이퍼소닉스 무기.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가는데 방향이 안 정해져 있어. 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마하 8이에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럼프가 말하는 철의 장막밖에 없습니다. 돔을 하는 거. 돔을 자기가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그는 러시아한테 적당한 변명을 주고 우크라이나에 적당한 변명을 주면서 전쟁을 종료할 수 있는 계기를 이미 만들어놨다는 아주 우수한 전략가인 것입니다. 전쟁이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전쟁이 날 수 있다. 미군이 철수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알리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현재 생필품이 모자랍니다.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기름을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후방을 누구한테 지원받아야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원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전면적이 붙지 않겠습니까? 독자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러시아로 뛰어들어가서 딜하자. 당신이 필요한 매니팩처링을 내가 해줄게. 트럼프하고 만나자. 하는 순간에 남북한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죠? 지하자원이 없어요. 농산자원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생필품의 기술과 군사력, 무기의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그거예요. 근데 그 무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은 친구가 아니에요. 견제 관계예요. 그것을 미국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러시아, 북한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푸틴이 들어가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트럼프가 북한 얘기를 한 건 뭡니까? 나는 푸틴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 공동 개발할 용의가 있다. 이게 왜 전쟁의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평화의 이유죠. 대단한 저는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단독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수출을 해야 돼요. 농산물을, 축산물을. 그리고 뭡니까? 항공 기술. 이제는 기름까지 있어요. 그거를 쇼부를 내야 돼요. 거기에 경쟁자가 누굽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월드산지 원료가 너무 많은 대신에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중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윈도우 피리어드는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가 우리를 따라가시고 있죠. 중국의 기술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더 이상
우리 제가 1980년대 미국에 있을 때는요. 가장 저질 제품이 사실은 뭡니까? 아, 중국은 아직 그림에도 안 나타나고 제일 저질이 일제였어요. 그 다음에 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제는 너무 좋은 상품, 한제는 더 좋은 상품, 그 다음에 중국제도 거기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 뭐 만만치 않은 경쟁 사회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메이저 에셋이 무엇이냐? 원자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유기술, 원자력 발전소 기술, 산업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빨리 산업기술을 갖고 러시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껴서 한반도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이 절대로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한반도의 기술, 남쪽의 기술, 북쪽의 자원을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게 러시아와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한반도에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5강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평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